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뉴스를 2건 링크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것입니다. 8월 11일 유승민 캠프의 종합상황실장 오신환,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 김웅, 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하는 그 뉴스입니다. 리마연에서 이미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뉴시스 제목은 김재원, 진, 윤 간별사인가?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후보 편에 서서 윤석열 후보의 편을 든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을 공격하는 것 같은 이 뉴스에서 사실 핵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사기 경선입니다. 유승민 캠프가 사기 경선을 편들고 나섰다, 이런 것이죠. 8월 12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승민 캠프의 종합상황실장 오신환이 이런 주장을 했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유승민 캠프의 주장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권인가? 당헌 당규에 규정된 경선 룰하고 가로치고 본 경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경선 룰을 제외한 모든 일정과 내용, 거기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온 점령군들은 항상 전권을 갖겠다고 하더라,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라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누가 담당하는가? 이렇게 대선 경선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유승민 캠프의 주장은,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주 조그맣게 표현을 해놓은 이것을 제외한 모든 일정, 그리고 모든 내용을 경선준비위원회에게 넘겼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은 당헌 당규에 규정된 본 경선 규칙,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경선준비위원회가 다 하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경선 규칙만 손을 대는 거다. 아주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범위가 되겠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8월 12일에 이르러 지금까지 경선 룰만 선관위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경준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본 경선 룰이라고 또 가로를 쳐서 넣어 놓았습니다. 현재 예비 경선을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본경선 룰만 요 파란색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본경선에 있어서는 경선 룰을 제외한 모두, 그 다음에 본경선이 아닌 것은 또 모두 다 경선준비위원회의 권한이다. 이런 주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유승민 캠프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병수 위원장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룹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자체가 쿠데타다 하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대선 경선은 이렇게 여기로 본다면 이 원 전체가 파란색입니다. 누가 이것을 담당하느냐?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합니다. 이것이 선관위입니다. 그것도 당원 당규는 오직 선관위가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파란색을 이렇게 조금 주고 나머지를 다 가져가겠다. 또 여기에다가 예비경선이라는 것을 더 붙여서 경준위의 영역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원 당규에 위반된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경준위의 권한이다 하는 이거는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틀렸다. 이게 맞는 거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확인해 보면 이게 맞다. 자꾸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을 속이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속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그리고 당에서는 당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한, 따지면은 문재인 씨처럼 대통령이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 정부로 운영을 하는 똑같은 형태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하나 공개한 뉴스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인 신지호 씨가 8월 11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 거기에 나가서 했던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내내 머니투데이 기사이기는 합니다. 신지호 정무실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정확히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당 대표의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당헌 당규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사이에 따옴표를 가지고 글을 끼워 넣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좀 건드리지 않아야 할 곳을 건드린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사기 경선을 하고 있었다. 당원 당규를 위반해서 그게 자기의 명령이다. 위반하는 것이 자기의 명령이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사기 경선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탄핵도 되고 될 수 있다. 이렇게 갔으면
그나마 좀 가볍게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통령 탄핵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한 부분을 포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차차 하기로 하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8월 12일에 쓴 글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올린 첫 번째 단락. 그 내용이 대선 캠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잡음이 있기 마련이다. 이제 잡음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죠. 어떤 잡음이냐. 잡음이 있다. 현재 유승민 캠프 뉴스가 나왔으니까 유승민 캠프에서 1위, 2위, 지금 그 지지율 1위, 2위 후보에게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게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 나왔다. 리마연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기 경선에 대해서 당 대표를 탄핵해라. 이런 요구가 지금 팽배해 있고 사실 그 선을 넘어서서 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잡음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도껏 해라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는 그냥 잡음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에 망조가 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선에서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투고 흠집을 내고 하는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당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위, 2위 후보가 사퇴를 하면 당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당 대표가 탄핵이 돼도 당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당을 쪼개겠다. 당을 쪼개서라도 1위, 2위 후보가 나오지 못하게 쫓아내고 또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당의 세력이 빠져나가서 결국 분당 사태까지 나는 거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죠.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원 당규에 위반됐다고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멈추면 되는 일인데 구태여 유승민 캠프까지 이제 나서서 그 사기 경선을 계속해야 한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나서면 이게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 된다. 그 요건을 충족한다. 안 그래도 문재인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렇게 해산당하기 딱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넙죽 받아들 거다. 이런 것들이 당의 망조가 드는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두 번째 단락.
그가 쓴 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쓴 글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 지도부 구성원을 향해 간별사로 욕하고 다 잊혀진 탄핵을 거론하는 분들은 속히 캠프를 떠나야 합니다. 탄핵이 그렇게 좋던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줄은 김재원 최고위원 자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간별사라고 하는 것은 유승민 캠프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친 윤석열이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 탄핵이라는 부분은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 신지호의 발언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지호 실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지호 실장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이준석 당대표의 탄핵이다, 그것이 분명하죠.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하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이콧한 것은 이준석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캠프에서 한 이야기는 이준석 당대표 탄핵 이야기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의 탄핵이라는 이 기사, 이 공방을 가지고 특이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쪽을 중점으로 보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쓴 글을 다시 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다 잊혀진 탄핵, 이것은 이준석 탄핵이 아니고 박근혜 탄핵입니다. 다 잊혀진 탄핵을 거론하는 분들, 그런데 지금 거론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이 아니고 이준석 탄핵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을 다시 끌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준석 탄핵은 모르겠는데 박근혜 탄핵을 다시 끌어내는 사람들은 캠프를 떠나야 한다,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탄핵이든 박근혜 탄핵이든 탄핵이 그렇게 좋더냐? 그런데 지금 분노하는 것은 사실 박근혜 탄핵이 그렇게 좋더냐? 이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이상하게 엇갈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자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탄핵하라 하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고, 또 국민의힘 분위기가 지금 이준석 탄핵 쪽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따지면 이준석 탄핵하라 하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국민의힘 당원들이 꽉 들어차서 이준석 끌어내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신지호 실장이 당원 당규 위반했으면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끼워 넣은 것이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탄핵이라는 두 글자에 경기를 일으키는 정당입니다. 밖에서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정당을 이해 못하고 있는 대중들은 자기가 친박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킨다. 이런 그 대중들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어떤 당인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이라든지 그 전신, 또 그 전신 이런 정당들 결국은 같은 혈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친박이니 친이니 하고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친이에게는 박근혜 탄핵이 즐거운 일인가? 달콤한 것인가? 그것을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치를 모르고 정당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도 모른다고 보아야 하겠죠. 친박에게는 물론이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 친이라고 밖에서 보고 있는 그 그룹에게도 박근혜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평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피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친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욕하고 또 이 친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박수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프락치거나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이 무효라고 말하지 말자 하는 것은 탄핵된 것이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대고 탄핵 찬성파하고 싸우자 하는 것도 이것도 국민의힘 망하라고 들어온 프락치들이 하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하면 박근혜라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각조각 나뉘게 될 테니까 누가 그렇게 조각나면 좋아할까?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이 글을 읽어보게 된다면 탄핵이 그렇게 좋으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는 것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적극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나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반대한다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어떻든 지금 탄핵 주장이 고조돼 있다 하는 이것을 여기에 뛰어들지 않고 밖에서 보고 있는 제3자적 시점이다. 걱정하면서 보고 있는 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는 박근혜 탄핵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캠프를 떠나야 한다. 어쩐지 자꾸 이렇게 읽힙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준석 탄핵을 주장한 사람들은 속히 캠프를 떠나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현재 당원의 징계를 담당할 윤리위원회가 임기 만료로 운영 중단되어 있습니다. 대표께서는 속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말은 연결되는 겁니다. 윤리위원회는 심판법정입니다. 처벌을 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심판법정인데 법정을 설치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요구합니다. 이 두 사람은 유승민 캠프에서 오신환, 김웅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유승민 캠프 하나, 그 다음에 신지호 실장이 이야기를 한 그 윤석열 캠프 하나, 이제 말은 두 사람이지만 일단 이렇게 둘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앞의 내용을 보건대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당 대표니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하게 처분을 해라.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 쫓아내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죠. 하여튼 유승민, 윤석열 둘을 겨냥했다. 그 심판법정을 설치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왜 심판법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몇 차례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또 황보승이 대변인 그 사람 경우에도 괜찮다. 김병민 씨가 윤석열 후보한테 갔을 때도 이준석 대표는 처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예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윤리위원회가 운영 중단이 된 것이 아니고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조직이 뻥 뚫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누구 책임인가? 당연히 이준석 대표의 직무유기입니다. 일 안 한 것이죠. 쇼하느라고. 그러고 보면 이 대목에서 김병민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갔을 때 내가 볼모다. 윤석열 후보가 입당 안 하면 내가 당에서 잘린다. 내가 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계속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둘이 쇼했을 가능성 크죠.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윤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의 쇼를 한 사람은 프락치일 가능성이 많다. 분명히 입장을 바꿔서 리마이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프락시인지 스파이인지 당연히 검증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준석 대표의 직무유기 가지고도 당대표는 물러나야 하죠. 이런 중요한 윤리위원회 같은 게 없다. 물러나야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봅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와 같이 당을 위험하게 만드는 유승민, 윤석열을 쳐라.
뭐 심하면 극단적이면 제거해라.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표현인데 누가 그것을 해야 하느냐? 이준석 대표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이들을 쳐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들을 치기 위해서 심판법정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유승민, 윤석열 이들에게 엄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캠프는 이 후보자 밑에 달려있는 것이지 당에서 캠프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죠. 당은 당에 들어와 있는 당원, 후보자들을 관리를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러한 요구는 정당해 보입니다. 당대표가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이 분당이 되든지 당이 해산이 되는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이 이들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공정한 요구다. 그 언론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대표를 상징한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공정한 이준석이라면 이것을 칼같이 보여줘야 하겠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시험을 받게 됐다. 그 대신에 이것을 잘 처리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위기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못한다. 심판법정을 설치하면 여기에 그 잠시 이야기했지만 소위 황보승이 사건 또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다시 한번 그 피고인으로서 서게 되겠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 이외에도 이러한 것을 이준석 대표가 망설이면서 못한다. 그러면 하나는 자기 자신이 정말 탄핵당에 마땅한 사람이 이걸 방탄용으로 윤리위원회를 안 만들고 이러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더구나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을 대통령 만드는 것이 자기의 그 필생의 꿈이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건 농담거리가 아니죠. 또 당대표가 되는 인물, 대한민국의 어떤 청년의 모델, 이런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다녔다. 바로 이런 헛소리를 신뢰해서 표를 준 건데 이것은 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이준석에다가 이번에는 반드시 대선 나가서 대통령 되겠다. 그러니 첫 단계가 당내 경선에서 1위를 해야 하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유승민 씨가 이준석을 당대표 만드는데 온갖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협력을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증이 돼 버립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그러면 결론은 뻔하죠. 이준석은 탄핵이 되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주긴 주었는데 결코 쓸 수 없는 무기를 준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책임은 이준석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 2021년 8월 11일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때까지 밖에 드러나 있기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나서서
대단히 그 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경준이에 복종해라. 그리고 보니 돈도 제법 받았고 돈도 제법 썼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리마연에서는 사기경선이다 하고 판정을 했습니다. 멈춰라. 사기경선이다. 근거는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경준이 이거 내가 지시했다. 이준석의 전권 가운데 상당 부분을 경준이에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 사기 경선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몸 바쳐서 사기 경선을 지키겠다고 나섰구나. 이게 대표 자리가 날아갈 수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가면 당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기 경선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밖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 뉴스들을 본다면 사기 경선 비호는 곧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와 거기에 딸린 기획위원회, 검증단 이런 것들의 비호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캠프, 유승민 비호다. 나와 있는 뉴스를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8월 11일 그 숨어있던 유승민 캠프가 전면에 나온 겁니다.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서병수 위원장이 있는 경선준비위원회를 비호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위반한 사기 경선이다. 앞에서 그림 그려서 보여드렸죠. 그걸 가지고 우리 경선준비위원회도 당헌에 따라서 만든 거다. 당헌에 따라 만들었으니 얼마나 세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얼마 전 리마연에서 방송했듯이 경선준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이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 경선준비위원회는 임의기구다. 특별위원회다. 그 특별위원회가 보통 무엇을 하냐 하면은 여성에게 불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고칠까.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 바로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이라는 데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에 아마 최고위원회가 속았거나 아니면 초기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제적으로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했거나 뭐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경선하고는 관계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짓말을 해가면서 유승민 캠프가 비호를 했습니다. 이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나서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기 경선이라고 봤을 때 이준석은 좀 뒤로 돌려 세워 놓음으로써 그래서 말로는 보호하는 것처럼 립서비스를 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게 이 경선준비위원회다. 여기에서 사기 경선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김무성 전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분명히 유승민 후보를 비호하는 거 이것은 흔들림이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김무성 전 의원의 뉴스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준석을 손절했다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건대 김무성 전 의원은 이준석 탄핵해도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8월 12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탄핵이라는 말이 참 흉악하다, 그러니 방안을 하나, 그 이준석 대표가 좋아하는 비단 주머니를 하나 준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심판법정을 설치하고 유승민과 윤석열을 쳐라, 이런 것을 방안으로 준 것이다. 이준석 대표에게 기회를 주면서 당신이 공정하다면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하는 동안 시간을 좀 끌게, 이렇게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단 주머니는 이준석 대표가 앞에서와 같이 강경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또 이것을 결국 해내지 못하면 이준석은 탄핵되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윤석열이 나를 탄핵시키려고 그래서 비협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설쳤죠. 이런 분위기를 잘못 읽고 자기 딴에는 자기 꾀를 낸다는 것이 홍준표 후보가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준석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정점에다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밖에서는 이준석 본인이 이야기할 때 그거 이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나선 겁니다. 이준석은 결국 탄핵된다. 이거 이준석 탄핵되면 그거 윤석열이 한 거다, 윤석열 나쁜 자다. 말은 숨겨가면서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사방에 대고 나발을 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죠. 국민의힘 이준석이 탄핵된다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홍준표 후보하고 이준석 본인이 결국 해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지금 탄핵 대상이고 탄핵이 될 거다, 그게 이미 공론화됐다, 이런 것을 이준석 본인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준석 탄핵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 누가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반드시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올해 4월 중순경에 한 이야기인데 방송에서 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든지 국민의힘이 죽을 만큼 어떤 그 뜨거운 맛을 보고 한번 무너지고 또 추락하고 해도 상관없다. 또 그게 학습 아니냐. 나는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당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의 그 덜 익은
그리고 오만한 그런 그 성격의 표현이기도 한데,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죠. 뭐 이준석 대표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 말을 했다. 자기가 아주 꾀가 대단한 줄 알고 중진들 또 뭐 흔히 말하는 어른들을 손끝에 놓고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하면서 남들이 적군이 칭찬을 하면 그걸 달게 받고, 적진에 가서 국민의힘을 욕하고 국민의힘의 그 약점을 털어놓고 이런 짓들을 했지만, 정치인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결과로 보면 김무성 전 의원은 이준석을 버리고 유승민을 택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을 버리고 홍준표를 택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을 버리고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지금 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치고 있다. 이준석 대표를 편을 들면서 결국은 유승민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그 동반 퇴출을 그냥 바라보고 있고 본인이 거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은 소위 1타 3피라고 하는 한 번 붓을 들어서 쳤는데 셋이나가 떨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낸 글이다.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공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유승민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셋을 다 당을 위기에 빠지게 한 자들로서 책임을 묻는데 그 처벌을 이준석의 손으로 하도록 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그 본심을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유승민 캠프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의 뒤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인가? 조금 더 지켜보면 될 듯합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정헌자의 표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심판법정을 설치해서 유승민과 윤석열을 쳐낼 힘도 그리고 그런 의욕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법정을 설치해서 황보승이와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는 그것도 생각조차 하기 싫을 것이고, 이미 김무성 전 의원이 이준석을 내준다고 한 바에는 이준석 탄핵, 이거 결론을 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이준석 탄핵은 다름 아닌 사기 경선 때문입니다. 이준석이 탄핵됨과 동시에
경선준비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